예, 지금 일단 어제였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인 집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련된 입장 표명을 했는데 많은 논란을 또 낳고 있어요. 이 기자회견 자체도 우선 지금 놀이터 기자회견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네. 어떤 까닭이냐면 처음에는 자택 앞으로 기자들을 불렀어요. 네. 근데 기자들이 많이 모이자 자택이 노출되는 걸 꺼려해서 장소를 인근 대로변으로 바꾼 겁니다. 네. 대로변으로 바꿨는데 사실상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로변 앞에서 회견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의 끝에 자택 인근 놀이터로 장소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장소도 마련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응할 태도도 없었다는 거죠. 애초에. 네. 그리고 지금 일단 태도 논란이 또 제기가 되는데 일단 그날 기자회견에서 너무 인기인이 된 것 같다라며 웃음을 지은다든지 그리고 뭐 허리춤에 손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분들의 분노를 더욱더 자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자체가 되게 무성의하게 느껴졌다는 의견들도 있네요. 워낙 이제 뻔뻔하게 거래가 아예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적폐의 정말 끝을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 이제 문건 내용이라든지 문건이랑 관련된 얘기를 하면 양승태가 뭐 무슨 문건인지 알아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니냐라면서 뭐 기자회견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나온 그런 모습들 때문에도 또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사찰한 문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뉴스에서도 밝혀진 문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만 그 문건들을 모른다고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한 입장이 안 돼요. 양승태 씨는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잖아요. 사법부 내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조적인 목소리가 많이 섞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에 있는 어르신이 그냥 뭔가 모르시는 게 아니고 삼권 분립을 잘 생각해보면은 그 삼권 중에 한 권리인 법의 끝판에 있는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이 가지면 안 됐던 권위를 가졌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발등을 이미 벌써부터 찍고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런 사법부의 어떤 적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지만은 그 적폐가 어디까지가 적폐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답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추정만 계속하던 사법부의 적폐에 대해서 공론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법부 내에서도 지금 양승태에 관련한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겠죠. 그래서 일단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엄정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결을 해버렸어요. 네,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네. 이제 의정부지법의 배석과 단독 판사 30여 명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이런 내용을 의결을 한 건데요. 그리고 또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문건을 전부 공개해달라. 그러니까 이 공개가 열람이 아니라 카피본을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 문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다 읽는 것도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네. 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사실은 조사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걸 조사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올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아직 이제 빙산의 일각을 이제 우리가 엿봤을 뿐인데 벌써부터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자료 사본을 제공받아서 온라인으로 관심 있는 국민들이 이걸 찾아보고 서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법원행정처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제한된 인원에서는 열람을 허용할 것을 예정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일단 전면 공개 그리고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법관들 그러니까 사법부의 중심인 법관들 자체도 이번 일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네 안에서 그러니까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과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죠. 이 일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 생각한다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필요한 때거든요. 지금 현재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조사에 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이 크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어지는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 3곳의 논의 결과를 잇따라 청취를 하고 아마도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5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7일에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그리고 11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의결 결과를 차례로 들을 예정인데요. 네. 이 세 기구가 어떻게 의결하는지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 방향이 정해진대요. 예, 각자의 캐릭터들이 강한 아, 단체들이잖아요. 네. 지금 일단 분석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최고참 판사들의 회의체래요. 네. 일종의 원로회의?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라든지 그러니까 양승태 자체가 이제 고발을 당했을 때 뒤따를 부작용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 법원장 간담회와 대비를 이루는 자문기구가 일단 소장판 판사들이 주축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래요. 네, 이 소장파 판사들 중에는 이제 특별조사단 조사가 좀 한계가 있었다. 네. 그리고 재판 거래 파문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황이 1대1이잖아요. 네. 그럼 한 군데의 입장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법발전위원회가 남았는데요. 네. 네, 여기에 의결 결과가 아무래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홍훈 전 대법관, 이분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해가지고 위원이 10명,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11명으로 구성된 단체래요. 여기서 나오는 의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 다양한 인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다.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민심을 위반할 수는 없죠. 음, 예, 그리고 어차피 삼권 분립을 어긴 거는 지금 정황상으로는 양승태잖아요. 양승태 자체에 대한 검찰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 여론 자체를 잠재울 수 없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는 사법부의 신뢰 자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승태가 검찰 고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유례가 없었던 일이 또 하나가 일어나는 거죠. 마치 대통령이 탄핵됐던 것처럼. 네. 사실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그 대통령이 누구냐도 좀 중요하지만 탄핵돼봐야 별 의미가 없는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실세가 누군가 그리고 그 실세들이 정말 판결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양승태도 그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부당 거래를 했다는 의혹 자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부당 거래를 했던 대상자가 탄핵된 대통령이 있었던 청와대.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 자체가 적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적폐의 한 축을 크게 담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503께서 똑똑하게 거래까지 하셨다고 제가 생각하진 않고요. 그 문고리 3인방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도 이제 법관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디까지 특히 저랑 이제 이름이 같으셨던 분이 어디까지 연루가 됐을까 그런 게 네.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우병우 씨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방금 송병호님이 잘 짚었지만 제가 봤을 때도 박근혜 씨가 똑똑해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옆에 참모 모사꾼이 있었겠죠. 그걸 담당했었던 거는 사법부에 있었던 우병우 씨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그런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 일단은 예, 지난주에 KTX 승무지부 그러니까 김승하 지부장을 포함한 KTX 승무지부 노조분들이 대법원을 기습 방문해서 항의 시위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또 보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회자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하늘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모두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한다면 그런 양승태와 사법부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 앞에 지나다니면서 그런 분들 많이 뵀거든요. 굉장히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앞에다 이제 텐트를 막 치시고 사법부 적폐가 어디까지 들어있는지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부터 시위를 막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시민분들의 의지죠. 정의에 대한 의지를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조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이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장에서 뻔뻔하게 그런 태도를 취했었던 양승태 자체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있는데 네. 그리고 뉴스에서도 밝혀진 문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만 그 문건들을 모른다고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할 입장이 안 돼요. 양승태 씨는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잖아요. 사법부 내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조적인 목소리가 많이 섞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에 있는 어르신이 그냥 뭔가 모르시는 게 아니고 삼권 분립을 잘 생각해보면은 그 삼권 중에 한 권리인 법의 끝판에 있는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이 가지면 안 됐던 권위를 가졌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발등을 이미 벌써부터 찍고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런 사법부의 어떤 적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지만은 그 적폐가 어디까지가 적폐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답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추정만 계속하던 사법부의 적폐에 대해서 공론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법부 내에서도 지금 양승태 관련한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겠죠. 그래서 일단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엄정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결을 해버렸어요. 네,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네. 이제 의정부지법의 배석과 단독 판사 30여 명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이런 내용을 의결을 한 건데요. 그리고 또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문건을 전부 공개해달라. 그러니까 이 공개가 열람이 아니라 카피본을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의결 결과를 차례로 들을 예정인데요. 네. 이 세 기구가 어떻게 의결하는지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 방향이 정해진대요. 예, 각자의 캐릭터들이 강한 어, 단체들이잖아요. 네. 지금 일단 분석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최고참 판사들의 회의체래요. 네. 일종의 원로회의?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라든지 그러니까 양승태 자체가 이제 고발을 당했을 때 뒤따를 부작용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 법원장 간담회와 대비를 이루는 자문기구가 일단 소장판 판사들이 주축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래요. 네, 이 소장파 판사들 중에는 이제 특별조사단 조사가 좀 한계가 있었다. 네. 그리고 재판 거래 파문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황이 1대1이잖아요. 네. 그럼 한 군데의 입장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법발전위원회가 남았는데요. 네. 네, 여기에 의결 결과가 아무래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홍훈 전 대법관, 이분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해가지고 위원이 10명,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11명으로 구성된 단체래요. 여기서 나오는 의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 다양한 인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그 문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다 읽는 것도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네. 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사실은 조사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걸 조사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올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아직 이제 빙산의 일각을 이제 우리가 엿봤을 뿐인데 벌써부터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자료 사본을 제공받아서 온라인으로 관심 있는 국민들이 이걸 찾아보고 서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법원 행정처장인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도 제한된 인원에서는 열람을 허용할 것을 예정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일단 전면 공개 그리고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법관들 그러니까 사법부의 중심인 법관들 자체도 이번 일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네 안에서 이게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과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죠. 이 일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 생각한다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필요한 때거든요. 지금 현재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조사에 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이 크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어지는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 3곳의 논의 결과를 잇따라 청취를 하고 아마도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5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7일에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그리고 11일에 예, 지금 일단 어제였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인 집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련된 입장 표명을 했는데 많은 논란을 또 낳고 있어요. 이 기자회견 자체도 우선 지금 놀이터 기자회견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네, 어떤 까닭이냐면 처음에는 자택 앞으로 기자들을 불렀어요. 네, 근데 기자들이 많이 모이자 자택이 노출되는 걸 꺼려해서 장소를 인근 대로변으로 바꾼 겁니다. 네, 대로변으로 바꿨는데 사실상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로변 앞에서 회견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의 끝에 자택 인근 놀이터로 장소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장소도 마련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응할 태도도 없었다는 거죠. 애초에. 네. 그리고 지금 일단 태도 논란이 또 제기가 되는데 일단 그날 기자회견에서 너무 인기인이 된 것 같다라며 웃음을 지은다든지 그리고 뭐 허리춤에 손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분들의 분노를 더욱더 자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자체가 되게 무성의하게 느껴졌다는 의견들도 있네요. 워낙 이제 뻔뻔하게 거래가 아예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적폐의 정말 끝을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 이제 문건 내용이라든지 문건이랑 관련된 얘기를 하면 양승태가 뭐 무슨 문건인지 알아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니냐라면서 뭐 기자회견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나온 그런 모습들 때문에도 또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사찰한 문건들이 지금 나오고 그래서 이분들도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다.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민심을 위반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어차피 삼권 분립을 어긴 거는 지금 정황상으로는 양승태잖아요. 양승태 자체에 대한 검찰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 여론 자체를 잠재울 수 없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는 사법부의 신뢰 자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승태가 검찰 고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유례가 없었던 일이 또 하나가 일어나는 거죠. 마치 대통령이 탄핵됐던 것처럼. 네. 사실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그 대통령이 누구냐도 좀 중요하지만은 탄핵돼봐야 별 의미가 없는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실세가 누군가 그리고 그 실세들이 정말 판결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양승태도 그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부당 거래를 했다는 의혹 자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부당 거래를 했던 대상자가 탄핵된 대통령이 있었던 청와대.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 자체가 적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적폐의 한 축을 크게 담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503께서 똑똑하게 거래까지 하셨다고 제가 생각하진 않고요. 그 문고리 3인방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도 이제 법관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디까지 특히 저랑 이제 이름이 같으셨던 분이 어디까지 연루가 됐을까 그런 게 네.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우병우 씨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방금 송병호 님이 잘 짚었지만 제가 봤을 때도 박근혜 씨가 똑똑해서 그런 거래